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말콤이란 이름이 들어간 사람 중에서 제법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 민권 운동가이자 급진적 민족주의 사상가 말콤 X라는 사람이 계셨고요. 이분과 좀 비교되는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셨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두 분 다 암살로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아웃라이어 또 티핑 포인트라는 책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또 영화 화이강의 다리의 음악을 맡아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으신 말콤 아놀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결코 빠질 수 없는 오늘날 물류 역사를 바꾸신 컨테이너의 아버지시죠. 예, 말콤 맥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랜드라는 해운 회사를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시랜드는 말 그대로 바다와 육지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회사 이름인데요. 머스크가 이제 인수를 했죠. 컨테이너의 역사는 영국의 석탄 광산 지역에서 18세기에 시작됐습니다. 벤자민 우트럼이라는 사람이 1795년 갱에이를 개설하고 말이 끄는 화차에 석탄을 싣고 통일된 용기에 화물을 운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의 시각으로 컨테이너 운송의 어떤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의 목재로 시작됐으나 1830년 철제 상자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1900년도 초 철도 육상 운송에 밀폐 용기 상자가 도입됐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철도 수송 컨테이너를 제작 투입했고 컨테이너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규격의 통일과 운송에 대한 규칙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1933년도에 국제 컨테이너 사무국, 약자로 이제 약어로 BIC라고 하는데 이 BIC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제무역에 이용되는 컨테이너는 국제표준기구 ISO 코드와 일련 번호가 필요한데 BIC에 등록돼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지구촌 세관 조직이 이 BIC에 의존해서 코드 소유자의 존재 여부와 안정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단일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1933년도에 그 유럽의 상공회의소 강요들이 모여서 설립한 단체가 이제 BIC인데요. 오늘날 컨테이너에 부여되는 이 IS 코드는 각국의 세관에서 이 데이터에 의존해서 코드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죠. 또한 세계 빅 4대 컨테이너 전사 머스크라든가 MSC 또 원, 또 하팡로이드 이런 전기선 해운의 표준화와 디지털 그리고 상호 운용 촉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건을 수송할 때 상자에 넣어서 움직이는 것이 편하다는 것은 아주 어린 3살 먹은 어린이들도 알고 있죠.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가마다 회사마다 또 분야마다 제각각 다른 이해관계와 표준화였습니다. 말콤 맥린은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를 개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객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키스 텐트 링거와 함께 긴 항해의 안전한 잠근 장치와 크레인 이용의 편리한 디자인을 개발했고 이것이 오늘날 국제 표준용 해상 컨테이너의 시작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표준화는 TEU를 표준 단위로 삼아서 운임 지급과 최대 적재 용적의 기준이 되면서 해상, 육상 운송비가 절감하였습니다. 선박과 항구는 점차 커지게 됐죠. 덩달아 배가 항만에서 노는 시간은 적어지고 항구 노동자는 줄어들면서 해운회사의 인건비는 절감됐습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이란 우리 그런 소설이 있었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인간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었거든요. 하지만 컨테이너는 이런 말콘 맥린으로 인한 작은 개선이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화라는 글로벌 현상에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컨테이너를 통해 모든 물품을 적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표준화 화물의 컨테이너화는 화물 수요를 증대시키고 안정성, 신속성, 경제성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화학공업 제품과 차량도 컨테이너 적재 방법과 개조를 통해 활용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만 공동 운항하고 선복을 교환하지 말고 컨테이너도 종류별, 지역별로 공동 관리하여 비용을 줄이고 수급 문제를 관리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해상 운송의 필수적인 컨테이너를 담보로 인정해 주는 금융기관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적습니다. 컨테이너 금융 리스 계약이 국적취득부 선체 용선 계약, BBCHP라고 하죠. 이 구조와 법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금융 제공자를 선박의 경우와 같은 지위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상 리스라 하면은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가 있죠. 그 운용 리스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리스 제공자가 자산 소유권을 갖고 구매자는 리스료를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금융 리스는 리스 제공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리스 이용자가 소유권을 갖는 개념이죠.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컨테이너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해외 기관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공장은 부가가치가 낮아서 공장으로 중국으로 이전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내세울 만한 컨테이너 제작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규모의 임대사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현실이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해운물류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각자 도생 이런 거에 우리가 좀 많이 따르다 보니까 공용물류, 공동자산, 어떤 협력 좀 이런 부분에서는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많이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런 표준화라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어떤 그 역사적 그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테일러에 의해서 과학적 관리라는 것들이 생겨서 표준가업 설정이 생겼죠. 근데 이런 것들은 노무 관리에 한정됐고 인간 노동의 기계화라는 어떤 부작용과 한계점을 낳았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압이 나라마다 틀리잖아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220볼트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할까요?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볼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죠? 가정용 전압이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국가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까지도 돼지코라는 어떤 물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차량 운전 때도요, 전 세계적으로도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왼쪽이 많긴 하지만 영연방 계열 국가들은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통행 규칙도 다르죠. 인간도 표준화 모델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인생의 맥락과 경로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표준화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표준화를 컨테이너는 혁신을 통해서 컨테이너화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유의미한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업계의 보수성을 좀 타파하고 컨테이너화에 좀 세밀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테이너의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개선 방안, 또 공컨테이너의 회수, 가압류 문제 등의 실무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대기업과 해운사가 참여해서 글로벌 규모의 컨테이너 임대사 설립도 한 번쯤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단기적으로는 고가의 화물 수요에 대응하여 냉동, 냉장, 컨테이너에 IoT 장비를 설치해서 실시간 화물 위치 파악을 해서 가시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습도, 온도 등 진동 변화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가지고 컨테이너의 좀 고도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사실 보면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좀 중요성을 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무역의 발전은 컨테이너 표준화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컨테이너 전기선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 또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가 모든 물류의 출발점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런 우리나라 해운 산업들이 이 수많은 리스크의 어떤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관리, 왜냐면 해운 회사들이 자본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배, 그 다음 컨테이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산업의 쌀은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온디맨드 경제 또 공유 경제 이런 그 시대에 있어서 물류의 어떤 보리라 그럴까요? 쌀 다음에 많이 먹는 주식이 우리가 밀이죠, 밀. 그러니까 글쎄요, 물류의 밀은 컨테이너와 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